오늘은 육식갑자 물상의 진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상론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간지수를 연구하면서 터득한 그러한 이치의 세계이고, 이 간지수의 어떤 가장 정점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상의 진수를 할 때 정말 신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통변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간지수를 연구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좀 잘 맞다. 그리고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 그리고 상대는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이렇게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오늘은 갑자, 육식갑자 중에 갑자부터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물상론에 있어서는 최고다, 대한민국 최고다, 이렇게 제가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하고 쭉 따라오시면 이 물상론의 진정한 진수를 한번 아시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갑자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갑이 딱 떴다. 갑자가 떴다. 자, 이 말은 갑은 자라는 계단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갑이 자라는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인이라는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진이라는 계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라는 계단에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갑자라는 게 딱 떴을 때, 갑자가 떴을 때에 육친적으로 간지가 가지는 에너지의 포태법을 한번 육친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정은 식상이 되는 거죠. 식상은 자에 딱 갖다 대니까 절태죠, 절태. 갑이 펼치는 식상은 절태구나. 약하구나. 갑이 약하구나라고도 표현하면서 갑은 자라고 하는 어두운 공간에서 식상을 펼치는구나 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가 식상이 그랬다면, 자, 정편제 무기토는 자에서 또한 절태죠. 갑이 취하고자 하는 재물, 재적인 부분도 절태구나, 약하구나, 혹은 어두운 공간에서 취하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절태를 어두운 공간에서 취한다. 그럼 탈법, 불법 냄새가 좀 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경신은 사지가 되고 신금은 생기가 됩니다. 자, 경금은, 평관의 관은 사지니까, 죽었구나, 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그 다음에 신금은 생지가 되니까, 생하구나, 시작하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정관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임자니까, 인성적인 요소. 정편인의 인성적인 요소는 굉장히 강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미 이 육식갑자의 간지가 딱 뜨면 머릿속에는 육친적으로 포텐을 싹 돌려버려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사람 성향을 이것만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갑자 물상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파악해봐야 될 것이 육친적인 포태법을 통해서 이것이 취하고자 있는 스탠스, 현재의 상태를 파악을 해버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물상적인 부분을, 물상적인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갑자의 물상은 뭘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붓. 보입니까? 붓. 자는 틀입니다, 틀. 새카맣죠? 틀이고, 갑은 붓대입니다. 나무입니다. 붓입니다. 자, 이 갑자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붓글씨를 잘 씁니다. 세밀하고 정교한 글씨를 잘 쓰겠죠.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미술 터치, 붓터치, 또 아주 능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학,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또 굉장히 강하게 쓸 수가 있겠죠. 또 이 사람들은 부적도 잘 씁니다. 갑자니까. 붓글씨 잘 쓰고, 부적 잘 쓰고, 붓글씨 그림 잘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붓의 물상을 말씀드렸고, 자월에, 어두운 공간에 탁 튀어오르는 물상입니다. 갑은. 자, 갑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다, 성장하다, 출발하다, 만들다, 건설하다,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이런 쪽의 에너지를 갑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물상. 깜깜한 어두운 밤에 일어나서 기도. 갑은 손을 합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무속이다. 그래서 철학, 도문, 영적인 영역,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캄캄한 밤에 뭔가 새롭게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한다. early adopter. 누구보다 빠르게 뭔가를 하고 취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운 계곡, 아주 물이 흐르는 계곡에 있는 나무다. 계곡에 소나무 하나가 다 이렇게 떠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습한 곳에, 어둡고 습한 곳에 있는 버섯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남자의 성기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틀 있죠. 틀에 우뚝 솟아있다. 남자의 성기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나 바닷가에 있는 해초, 그러니까 나무니까 미역 같은, 줄거지가 있는 미역 같은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는 어두운 공간, 한밤중, 그 다음에 애정을 나누는 공간, 해외의 공간, 탈법, 불법이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물상을 이렇게 또 취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이 졸졸졸 흐르는 데에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갑자의 위치, 이 위치를 보면 모퉁이, 모서리에 있는 톡 튀어나오는 부분, 모퉁이 공간에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싱크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쫙 빠지는데 수도꼭지,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다. 물이 빠지는 공간에 수도꼭지가 있다. 싱크를. 자, 그러면 뭔가 잃어버렸는데 딱 보니까 시가 갑자시인 거예요. 그럼 야, 싱크대 한번 봐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어두운 공간에 모퉁이에 탁 튀어나온 데 있잖아. 아까 한번 봐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상을 다 그렇게 모양을 형상을 짓습니다. 자, 어두운 공간에서 기어 올라가는 벌레. 이것도 볼 수 있고,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라든지, 계곡이 물이 흐르고 있고, 치고 올라가는, 그죠? 물고기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뿌리, 잔털. 이것도 이 갑자의 물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 머리 두피, 새카맣죠? 새카맣죠? 머리는 또 자랍니다. 이렇게 자란다. 우리 몸에서도 갑자의 물상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형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물형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신의 경지, 영적인 부분 깨우침이 없고, 무속 아니더라도 이 글자를 통해서 신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왜? 이 글자의 깨우침을 통해서. 이것을 물령을 전부 다, 이 물령이 다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상을 짓고 있고. 자, 그러면 갑자가 기해 전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냐, 이거지. 이 사주팔자도, 별성학에서 왔습니다. 이 별성학이 인도를 건너서, 중국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이것이 중국에서 음양오행이었던 그런 학문들이 있었죠. 음양오행의 학문을 통해서 이 간지술로 발전되고, 이 별성학과 간지술이 이렇게 합쳐지고 발전되어서 이 팔자명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기해다 말은 기해의 별의 에너지가 온 거예요. 음양오행에 있어서 특히 간지가, 기해라고 하는 간지가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고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갑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갑은 자라고 하는 정인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정인의 문서, 정인의 계단. 근데 기해가 와가지고 해라고 하는 편인의 신발을 신게 되는 거죠. 원래 자라고 하는 신발을 신었는데 편인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붓글씨를 아주 정교하게 정자로 쓰는데 나는 붓글씨를 편인이니까 이제는 좀 날려서 쓰고 싶다 이거지. 날려서 쓰고 싶은데 그것을 날려서 써서 팔아먹고 싶다 이거지. 재니까 갑기하면 재를 취하니까. 이러한 물령의 에너지의 형태대로 모든 팔자 간지에 동하게 된다 이런 거지. 자, 갑이 자라고 하는 정인의 문서에서 편인의 문서를 취했더니만 그것이 장생하더라. 그리고 그 문서가 무리를 짓더라 이런 거지. 무리를 짓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그것이 펼치는 눈으로 보이는 공간은 기토라는 무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북같이 미국이 처해 있는 어떤 그러한 현재 상황도 이렇게 기해전에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원래 정인의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자, 그러면 해수 평인의 문서. 야, 이거는 정규적으로 안 되니까 좀 그 우회적으로 하는 문서를 좀 한번 해보자. 우회적으로 하는 문서를 통해서 간목이 장생을 하고 그 간목이 장생된 간목이 각기토를 하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서류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논외로 하고 좀 빨리 가고 빠르고 좀 비정규적인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취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것을 통해서 재적인 성취를 한번 해보자. 북한이 마음 이렇게 먹고 있는 거겠죠. 이 팔자술에서 올해의 지구상에 이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모두 이러한 것과의 연관성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기토는 섬입니다. 섬. 그리고 해수는 바닷가죠. 이 해외의 무상이다. 해외의 무상. 내가 기존에 공부하기 말고 다른 학위를 따라 써내 간다. 해외 간다. 해외에 한번 가본다. 유학 한번 가본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스티커를 내가 이랬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해라고 하는 스티커를 받는 것은 이 기토는 또 옐로우 카드 종이 요도 볼 수 있죠. 종이를 받는다. 내가 편인의 종이를 받는다. 스티커를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세금 고지서를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해외 중에 절대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겠죠. 큰 것은 아니고 작은 섬이라는 거지. 작은 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엄마가 왔어요. 원래 내 엄마인데 아버지죠. 원래 내 엄마인데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들어오네. 그 아버지는 편인이다. 편인의 엄마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데 만나게 되는데 계모를 만나요. 내가 계모를 만나가지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 인연도 맺게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갑이 기존에 있는 자아의 어떤 일만 했는데 해라고 하는 어떤 비정규적인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정규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편인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규적인 문서를만 다루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 옳지 않은 문서를 다루게 되니까 내가 묶이게 되네. 내가 갑기합은 취하는 것도 되지만 묶이는 것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의 일들이 다 발생하게 된다. 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성, 유동성, 어두운 곳, 숨은 곳, 바닷가. 그 다음에 뒷동네. 그 다음에 해외 구간. 그 다음에 응축하고 압축하는 구간.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는 구간. 이런 의미를 다 하죠. 그럼 갑은 해를 만나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하고 장생이니까 새로운 출발, 스타트, 시작, 재활용, 재생산, 해외 인자, 그 다음에 애정의 인자, 인성인데 애정의 인자를 취해서 가는데 그걸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기토를 취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지만 해자가 무리를 졌죠. 방합의 형태로서 무리를 졌죠. 기존에 하던 라이센스. 자, 인성은 정의는 문서, 도장, 권리, 라이센스, 엄마, 윗사람, 공부, 학업 이런 것들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각기합을 하는 형태로 간다. 우리 인간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기회라고 하는 모양으로 왔는데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른 모양새로 다가온다는 거죠. 에너지의 큰 맥락은 같은데 그것이 물상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형체는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면 사주명리라 아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해수는 신자진이 자가 바라봤을 때 망신이죠. 자,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신을 당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망신을 당한다. 자, 내가 편인의 문서를 바라봤는데 망신당한 문서로 돈과 관련되어서 내가 묶이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망신의 작용은 내가 나의 속사를 드러낸다. 자, 진급도 망신에 일어납니다. 망신. 내가 진급이다. 내가 편인의 문서를 받아서 진급해서 돈을 더 받게 되더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신작용, 신살적으로 망신작용, 포태적으로 장생하는 작용. 그러니까 신살은 이제 계급장이 올라간다. 내가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 내 속살을 드러낸다. 나의 재능을 드러낸다. 자, 간부, 해자, 신자 중에 그러니까 내가 무대가 이렇다. 간목이 나를 드러내는 무대를 만났는데 그것이 이 기토라는 무대더라. 뭐 해외의 무대도 될 수 있고, 기토라는 작은 무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취하는 모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색깔은 노란색. 그래서 노란 돼지라는 거죠. 노란 돼지, 황금 돼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사주 명리의 물상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60갑자 물상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계속 연구하고 연상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경지에 가면 정말 신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게 한번 이제 꼭지를 틀었을 때, 물상론의 꼭지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경악할 정도로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무슨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까지 통변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쭉 연구를 해보시고 60갑자도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